자, 먼저 음반 제작자. 음반 제작자 하면 이미지가 어때? 음반 제작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입장도 있다. 그러니까 이 원 권리자보다 조금 더 덜하고 약한 권한을 좀 줘야 된다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던 거지. 안녕하세요. K-POP 1타 강사 최강호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OTT, 영상물에 쓰이는 음악 사용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그거의 연장선상인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하고 조금 더 딥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이 뭡니까? 음반 제작자의 차별에 대하여입니다. 다소 되게 정치적인 멘트처럼 보여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협회가 이제 음반 제작자하고 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가수 아티스트의 어떤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은 음반 제작자의 차별에 대하여 저작권법 관점에서 어떠한 차별이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제 법 만드신 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. 이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내용 또한 팬들이 듣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연관성이 없어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음악산업 종사자분, 특히 음반 제작업에 근무하고 계시는 기획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이 얘기를 한 번쯤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. 이런 의미에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음반 제작자. 음반 제작자 하면 이미지가 어때? 어때? 이미지. 음반 제작자. 우리 협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냥 소비자가 했을 때 음반 제작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. 긍정적이야, 부정적이야?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? 악덕업주. 악덕업주. 악덕업주 떠오르잖아. 뭔가 아티스트들을 막 이렇게 갑질해가지고 뭔가 돈을 막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잖아. 갑질, 노예계약,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. 그런 얘기로 음반 제작자는 어떤 산업 내에서 약간 빌런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하나? 음반 제작자가 뭘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어. 다 아티스트 편이고 모든 사람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또 음반 제작자의 입장에서 음반 제작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입장도 있다.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 제도 안에서는 이러한 핸디캡들이 존재한다. 그런 얘기를 오늘 자세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그 얘기를 하려면 음악 저작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식의 차별점이 있느냐 이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무조건 저작권법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. 요거 관련돼서는 음악 저작물에 관련된 저작권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자, 저작권이라는 거 우리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작권은 누구의 권리야? 작곡자들의 권리를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저작권법 이러잖아.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, 작사 작곡을 하는 사람이 먼저 없던 곡들을 탄생을 시켜야지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뭔가 다른 권리가 파생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. 그래서 저작권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중심으로 해서 세팅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떤 저작권법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저작권이 생기고 한참 뒤에 이제 설명을 할 건 음반 제작자, 실현자, 방송사업자 이런 저작 인적권이라는 권리가 나중에 한참 뒤에 법안에서 이제 이런 권리들을 확보하게 되었던 거지. 자, 그러면 이 저작권이 핵심 권리고 어떤 코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. 작사, 작곡가.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작권은 두 가지로 나눠. 저작 인격권하고 저작 재산권을 얘기를 해. 근데 이제 저작 인격권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을 텐데 여기 보면 동일성 유지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원래 있는 원 저작물을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. 그래서 우리가 리메이크를 하든 예를 들어서 개사를 하든 이럴 때는 원 제작자한테 다 일일이 허락을 득하고 써야 되는 게 원칙인 거지. 그리고 저작인격권은 타인한테 양도가 안 돼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썼던 사람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그런 권리라고 보면 돼. 반면에 저작 재산권이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. 이런 권리들이 있는데 이 권리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저작권으로 돈이 나오는 어떤 권리 이렇게 보면 돼. 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면 돼. 그래서 우리가 저작 재산권이라는 말을 쓴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제권, 전송권, 방송권, 디지털 음성 송신권, 공연권, 대여권 얘기도 이렇게 용어도 복잡해. 근데 이런 권리들이 있다라는 거야. 근데 이 권리에서 복제권은 지난번 우리 영상물에서의 음악 사용에 있어서 잠깐 설명을 했죠. 복제라는 건 뭐야? 정확하게 얘기해서 어떠한 하나의 공간이나 고정 매체에 음이 고정되는 행위라고 이제 나와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뭐야?
저장이 되는 걸 보통 복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. USB에 MP3를 담거나 서버에 MP3가 저장이 되거나 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복제라고 얘기해. CD도 CD의 어떤 고정 매체 음이 고정되는 형태잖아. 저장되는 형태잖아. 이런 형태들을 다 복제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. 전송권은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멜론이나 벅스 같은 거 스트리밍 다운로드 이런 서비스를 대표적인 전송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전송의 핵심은 뭐야? 이제 온디맨드가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쌍방향 내가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? 전송이라고 얘기를 해. 방송권은 말 그대로 이제 방송에 송출되었을 때 음악 저작물을 썼을 때의 어떤 저작 권리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디지털 음성 송신권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게 방송과 같은 형태인데 디지털 음성 송신이란 건 뭐냐면 인터넷에서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인터넷 어떤 회선을 통해서 이제 방송처럼 이제 온디맨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 안에 이렇게 방송처럼 나가는 걸 우리가 디지털 음성 송신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권한이 있는 거야. 그 다음에 공연권은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하면 뭐 내는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. 여기서 얘기하는 공연은 뭐냐면 불특정 다수들한테 음악들이 들려줬을 때 들려줄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해당되는 게 공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. 그 이외에도 뭐 대여권 있고 배포권 뭐 등등등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작권으로 했을 때 매출이 가장 많이 나는 게 복제권, 전송권, 그 다음에 방송권, 뭐 공연권 이 정도가 된다고 보는 거야. 근데 이 저작권하고 이제 저작인적권을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저작권은 이름이 저작권이잖아, 그지? 저작인적권은 이 인접이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네이버링이라고 해.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저작권이 있으면 그 인접된 권리, 유사한 권리라고 보지만 핵심 코어는 저작권이고 그걸로 파생되는 권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작권법에는 저작인적권을 갖고 있는 어떤 주체를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음반 제작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실현자, 가수, 코러스 뭐 이렇게 세션하는 사람들잖아. 그런 사람하고 방송 사업자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. 근데 뭐 실현자나 방송 사업자는 뭐 우리 협회랑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음반 제작자가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고 이 권리가 저작재산권, 저작권의 저작재산권에 해당되는 이런 권리와 어떠한 형식이 달라서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할 거야. 자, 먼저 저작권이랑 저작인적권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이런 권리들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. 자, 배타적 권리 대 채권적 권리. 말이 좀 어렵지? 네. 요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, 얘들아. 요게. 야, 요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, 이거. 그러니까 이거 설명해봐라, 뭐 이렇게 나오겠지? 근데 배타적 권리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권리가 배타적 권리냐 채권적 권리냐 이걸 설명을 할 때 배타적 권리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선승인 받고 후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작권의 복제권은 배타적 권리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냐면 어떤 CD나 이런 것 쪽에 그 음을 고정시키는 복제권이 발생될 때는 사전에 원 권리자한테 다 허락을 득하고 사용해야 됩니다. 이런 얘기야. 무슨 말인지 알지? 그러니까 배타적 권리가 그런 의미라면 채권적 권리는 뭐냐? 배타적 권리의 반대말인데 선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다 쓰는 거야. 선 사용하고 후 승인을 받거나 승인이 된 가정하에 정산을 해주는 개념이야. 배타적 권리하고 채권적 권리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권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권리가 더 강한 권리라고 할 수 있을까? 강한 권한을 갖고 있을까? 배타적. 이거지. 뭐 나한테 먼저 다 승인받고 써. 이게 훨씬 강하다라는 거야. 그게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건 조금 더 강하고 협상력이 있어서 어떻게 돼? 세겠지. 왜냐면 승인을 안 해주면 못 쓰니까. 반대로 채권적 권리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. 그지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권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. 그리고 협상력인 측면에서도 채권적 권리는 어떻겠어? 사실은 협상력이라는 게 없어.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. 쓰고 나중에 정산해주면 되니까 이게 낫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는 배타적 권리이고 어떠한 권리는 채권적 권리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작권에서는 채권적 권리가 없어. 뭐냐면 저작권은 무조건 배타적 권리야.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이라는 건 법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지. 반면에 저작인적권의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비교해서 설명을 할 텐데 여기 안에서는
배타적 권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채권적 권리가 존재하고 있어. 근데 내가 여기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그러면 저작권자들은 모든 권리를 배타적 권리를 줬는데 저작인적권자인 음반 제작자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? 그런 배경들 있잖아. 그러니까 아주 뭐 한 100년 전부터 저작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을 때 그 저작권을 창조해낸 사람들의 권리들을 강화시켰지만 그 외에 음원을 만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는 좀 부수적인 권리가 아니야? 그러니까 이 원 권리자보다 조금 더 덜하고 약한 권한을 좀 줘야 된다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던 거지. 이제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? 아, 좀 이렇게 좀 차별 아니야?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거야. 자, 그러면 이번에 정리를 좀 해볼게. 저작권이랑 비교를 해서 일단 저작권자 대비 저작인적권자들은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나 이런 부분도 더 작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저작권자 대비 아까 얘기했던 배타적인 권리보다 채권적인 권리도 많이 있어.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볼게. 자, 복제권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음반 제작도 복제권이 있지. 음원에 관련해서 복제권이 있단 말이야. 근데 이건 뭐야? 배타적 권리야. 우리도. 저작권자도 배타적인 권리인데 우리도 복제권은 배타적인 권리다. 두 번째, 전송권. 이것도 뭐야? 배타적인 권리야. 그러니까 이게 두 개는 음반 제작자가 굉장히 강력한 소리를 낼 수 있어. 왜? 배타적인 권리니까 먼저 승인해야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강력한 어떤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지. 대신에 저작권법에 보면 이 전송권, 방송권, 디지털 음성 송신권을 세 개를 다 합쳐서 원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송신권이라고 얘기해. 저작권자들은 이 세 가지 권리를 공중송신권이라고 통합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다 배타적인 권리도 있단 말이지. 근데 이거랑 비교를 해서 전송권 관련해서는 아까 음반 제작자가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방송권은 어떻게 될까? 방송권.